최근 목회자의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는 교회 내 성범죄와 관련한 제도적 대응책조차 마련되지 않습니다. 올해 그나마 일부 교단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시도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천수연 기자. 네. 감리교가 또다시 목회자 성범죄 문제로 시끄러워요? 네, 지난해에 이미 감신대 모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사건, 그리고 감리교회 한 부목사의 성폭력 사건 등이 있어서 혼란스러웠던 감리교가 또다시 이 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회와 특강 등을 해왔던 문대식 목사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 한 교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요. 감리교 내 10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감리교 여성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교단 내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 목사의 성범죄에 대해서 지난해 9월에 이미 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 교단 안에서는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이 때문에 교단 내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치리, 예방까지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시급하다고 여성연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윤리 강령과 교회 성폭력 특별법 제정,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 연회서부터 개최 교회까지 이제 이 교육이 다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인식이 좀 바뀌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모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일부 교단에서는 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 올해 진행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목회자 성범죄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몇몇 교단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예. 지난해 사회선교에 헌신했던 목회자의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예. 기장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번 정기총회에 성윤리 규범과 성폭력 관련 특별법 제정 이렇게 두 가지를 헌의했습니다. 법안은 교회 내 성폭력의 정의와 교회의 의무, 가해자에 대한 처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시하고 해결 의지를 보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치리를 해야, 적극적으로 치리를 해야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장통합총회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목회자 성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 시행을 논의합니다. 예장통합 국내 선교부는 목회자 윤리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전도에 힘쓰고 있는 일선 교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성교육 의무화를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에 대해서 2년마다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성교육 과정을 개발할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겠다는 겁니다. 네.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 내용들이 이게 정기총회를 통과를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제시된 게 아니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교단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랬죠. 다시 말하자면은 이 말은 총회에서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아하, 예. 이번에도 쉽게 통과될 거다라는 기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대식 목사의 성범죄가 폭로되기 전에 감리교 여성연대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교단 입법의회에서 성폭력 대처와 예방을 위한 장정 개정안을 논의해달라고 안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안건을 심의하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이게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거를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제 여성 관련한 그런 안건들은 이제 다루지조차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성폭력 특별법안을 내놓은 기장총회 내에서도 통과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법안을 내놓은 여성 목회자들이 남성 목회자들과 성윤리 규범과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말은 성폭력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전히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은혜스럽게 넘어가자 하는 자세가 결국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은혜스럽게 하자, 덮어가자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건 그들에게 결코 은혜스러운 건 아니었던 거죠. 참 은혜를 찾아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롭게
함께 덮고 가자. 근데 이제 과연 이 말이 피해자들에게도 좀 와 닿을 수 있을지, 피해자들도 은혜롭게 처리가 됐다라고 느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온정주의가 이제 비슷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번에 감리교에서는 문대식 목사 사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문 목사가 속해 있는 감리교 서울연회에서는 감독 직권으로 문 목사의 그 담임을 정직시키고요. 현재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예. 첫 재판이 4일에 열릴 예정인데 아무래도 목사 면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감리교 여성연대는 연회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예. 그나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 입법의회가 오는 10월에 열리는데요. 이 여성 단체들은 현장 발의를 통해서라도 이 성폭력 예방 대책을 좀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각 총회들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예, 천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